안녕하십니까, 황효실입니다. 어젯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0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정부 주요 전산 서비스가 중단되며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총력 진화와 복구에 나서는 모습, 지금 필요한 건 신속한 수습과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철저한 점검이겠죠. 빠른 복구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행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포의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면서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다 싶은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당해 급하게 정권 교체가 된 지 3개월 반 지났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9월 27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검사, 정치 판사들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시간, 정치 판검사 악인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상임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예, 사세행으로 많이 네, 알려져 사세행, 있죠. 네. 예, 예. 정치 판검사 프로 고발러라고 맞습니다. 고발을 많이 네.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정치 판검사 네. 악인전 여기에서 이런 이제 정치 판검사들의 악인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어제 사실은 국회에서 네.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78년 만에 검찰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고발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으니까 또 네. 이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는 정말 뭐 지난번에 8.15 80주년에 만세를 부른 것처럼 어제 또 크게 또 만세를 정말 전철 안에서 외쳤고요. 대한민국이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데 아주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검찰이 폐지된 것은 검찰의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 스스로가 검찰을 폐지한 거라고 생각하지 저희는 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필 규정이었다. 결국은 검찰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서 거기에 영합했던 검찰의 최후의 운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스스로 자성하고 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폐지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정치판사 악인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짚어볼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 네. 맞죠?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공수처에 지난번에 사세행에서 네. 고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그 대선판을 아주 크게 흔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게 4월 4일이었죠, 올해. 그 이후로 가장 그 윤석열의 파면 그 버금가게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가졌던 사항은 이 대선에서 차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과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길이 남을 정치적 아주 의도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죄 판결을 2심에서 받은 것을 대법원에서 무리하게 파기환송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6월 3일 대선까지 온갖 썰이 난무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혼란이 극도로 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는 우연이 아니다. 매우 의도된 사법 쿠데타라고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7명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우연이 아니다, 의도된 사법 네. 쿠데타다 이렇게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선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남용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선판에 개입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고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전부 다 이루어진 일인데, 맞습니다. 2심에서 이재명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죠. 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올해 3월에 무죄가 이제 판결이 3월, 났는데, 예, 맞습니다. 3월 26일 날. 네. 바로 검찰이 다음 날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네. 오전에 네.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되는데 네. 조희대가 네. 오후에 바로 맞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사법 쿠데타가 일어난 날을 5월 1일로 보지 않습니다. 4월 22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장이 전원회부처에 회부하자마자 그날 당일날로 전원회부처를 바로 곧바로 개최하고요. 예. 그리고 그 전원합의체 이틀 뒤인 4월 24일 날 곧바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틀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기록이 7만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라는 게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아무리 속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4월 22일부터 4월 24일 투표할 때까지 한마디 유무죄냐라는 중대한 투표할 그러니까 때까지 말입니다. 예. 7만 쪽을 이틀간에 이거를 읽는 거는 그건 사실상 인간이 아니고요. 예. AI조차도 아마 소환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마디로 신적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규정도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아주 엄격한데 이게 과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상 규정을 아주 그 대법원장이 조희대가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아하.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파기환송하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초스피드로, 이것은 매우 의도되고 뭔가 거대한 음모가 깔려 있었다.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그리고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조희대가 결국은 직위원을 통해서 저희는 했다고 보는데, 이런 일련의, 그리고 한덕수가 바로 출마 선언을 해요. 그 무렵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 동작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날짜별로 보면 22일에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한 이후에 네. 24일에 곧바로 표결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결과가 정해진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29일에 선고일 지정 공지를 하고 네. 4월 29일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한덕수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맞습니다. 출마 선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이런 무리한 일을 강행하는 그 배후에 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는 조희대가 아무리 혼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컨대 그 구속 취소,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을 3월 7일 날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한 것부터가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부터가 다 잘 짜여진 일종의 시나리오, 각본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의 하나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연결 동작인데, 윤석열을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하고 심우정이가 거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조희대가 받아서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그거와 맞물려서 또 한덕수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하는 네. 선언을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 우연의 일치라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내란 특검에 이 사건이 이첩이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정권 연장 시도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조희대가 이 내란 정권 연장 시도, 즉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그리고 파기환송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그리고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 일련에 연결된 하나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7명이 다 한 팀으로 원팀처럼 움직였다라고 해서 공수처 고발했고 지금 아까 다시 고발장 한번 띄워주시면 그 7명이 누군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윤석열, 한덕수,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이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지기현 판사, 그리고 이 서석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서울대를 나오고 또 김앤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김앤장 커넥션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7명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그리고 조희대가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기환송하고 그리고 한덕수는 거기에 부응하듯이 결국은 출마 선언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7명이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공모로 인해서 진행했다. 일종의 내란 정권 연장 음모였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특검에서 지금 현재 이첩돼서 수사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내란 정권 연장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 특검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사법부와 또 당시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뭐 한덕수 이런 인물들이 손을 잡고 맞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상의 뭐 저는 뭐 사법 쿠데타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복 기도고요. 내란 정권을 사실 한덕수가 만에 하나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들의 이런 어떤 기도 때문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고 한덕수가 됐으면 어떤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 특검은 물론이고 3대 특검 없고요. 또다시 아주 그 윤석열의 대리청정 같은 이상한 형태의 정부가 시작돼서 온 국민이 신음하는 끔찍한 현실이 지속될 거로 생각하고요. 정말 다행히도 이런 조희대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내란 특검으로 네. 지금 수사 대상이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첩이 된 건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 잘 아시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수사기관은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즉 고발을 당한 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곧바로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는 저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미 피의자,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예요. 얼마 전에 심우정이도 내란 특검에 출석할 때 신분이 피고발인 신분이다. 예. 그 사건 저희가 고발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대도 고발을 분명히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2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발인이고요. 반드시 피의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사건이 또 이첩이 돼서 내란 특검에서 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도 뭐 법 앞에 평등이지 않습니까? 예외할 수 없습니다. 뭐 배법원장이라 해서 고발 안 당하라는 법도 없고 고발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로 수사 대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네. 예. 일단 지금은 피의자인지 피고발인으로 보고 있는지 특검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아무튼 확실한 건 피고발인 7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도 해봐야죠.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속 취소 네.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 접대를 받았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의혹이 있었는데 대선 직전에 그렇죠. 근데 네, 관련해서 55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잘 다시 한번 복귀 드리지만은 5월 15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 사진 지금 뭐 사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말 충격적인 예. 지기현이 룸사롱에서 결국은 사진을 찍은 것이 다 온 국민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이 사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마치 윤리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 등을 하고 지기현이 소환 조사를 해서 뭔가 지기현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것처럼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근데 거의 넉 달 가까이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기현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2만 명이 넘는 청원을 받아서 지기현에 대해서 징계를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가 대법원장에게 국민 2만 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단체로 저희가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요지부동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어젠가요? 지기현 이 룸사롱 의혹을 비로소 이제 외부 감사기관에 회부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넉 달 동안 정말 이 조이대는 지기현이를 거의 비호하듯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이대를 또 다시 지기현에 대한 별다른 인사조치 취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비호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수처에 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거는 따로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따로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면 네.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는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직무 배제와 감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네. 사실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감사위로 넘어간 그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모든 게 다 법과 절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이 사안을 제가 보니까 법관 징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법관 징계법. 예. 거기에 명백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관 징계법 제2조에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는 명백히 법관의 징계 사유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법관 징계법 제2조에 그렇게 써 있죠.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할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자, 여러분, 지금 지기현이의 룸사롱 의혹이 터진 것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리고 법원의 위신을 추락시킨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정말 일반 국민 누가 봐도 법관 징계 사유가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법에 따라야죠. 도대체 왜 대법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법 체계를 수호할 책임이 있고 법 체계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런 그 최고의 기관에서 왜 법관 징계법이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법이 있는데도 왜 지기현이를 법에 따라서 조치하지 않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저는 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정치 판사 조이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윤리감사관실이 이거를 4개월이나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지기현이가 사실 지금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판도 잘 아시겠지만 지기현이 지금 이 내란세계 윤석열을 풀어준 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내란 재판이 초창기부터 너무 이상했습니다. 방송도 중계 허락 안 했고요. 또 윤석열을 특혜를 줘서 지하 출입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인정신문도 자기가 대신해 주고요. 온갖 특혜를 다 주다가 결국은 비공개까지도 하기도 했고요. 이제 거기까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침대 축구, 즉 내란 재판이 지금 할 게 되게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부르다가 이제는 급기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아주 느슨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가는 12월은커녕 내년 12월까지도 끝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지기현이의 어떤 그런 의도된 것도 있지만 이 조이대를 비롯한 이 사법부가 이 윤석열을 제대로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최근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본인의 이 권한이라든지 본인의 위치를 조금 더 상기시키는 듯한 의도가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런 멘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신임 법관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뭐 신입 환영식 같은 건데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무슨 지금까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한 최고의 대법원장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재판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조이대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재판 독립을 가장 훼손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으면서 무슨 재판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논할 수 있는지 저는 완전히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 독립에
첫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이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희대의 지금 12.3 내란에서의 역할도 밝혀져야 되는데 12.3 내란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조희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희대가 이런 식으로 직위원회를 통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침대 축배를 하고 심지어는 무죄를 줄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극도의 분노와 스트레스 그리고 울화 심지어 울화를 느끼게 하는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세행 김한매 상임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판검사 악인전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상임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예. 네. 대표님 소개가 너무 길입니다. 그래도 강조해야 됩니다. 예, 검찰 사법개혁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강조해야 예. 됩니다. 큰일 네. 하고 계십니다. 네. 광고하는 사이에 너무 네. 많이 빠져나가서 빨리 다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우리 이야기를 얼른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직위원 관련해서 오늘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직위원은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사실 더 공분을 샀는데 맞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를 이끌어낸 고발단체가 사세행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직위원회를 뭐 당연히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2주 전에 5월 14일 날 민주당에서 충격적인 폭로를 합니다. 법사위 도중에 예. 회의 도중에 이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정말 길을 의심하는 그 룸사롱에서 수백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 그 장본인이 바로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원이다라는 폭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 5월 15일 날 저희가 공수처에 뇌물수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직위원 부장판사를 곧바로 고발을 했고요. 그 사건이 이제 4개월이 흘러서 지금 국민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또 그것도 충격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4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감찰을 진행한다고 예. 그들은 얘기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뭐 공수처의 수사를 보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법원에서 직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기가 막힌 소식이 우리 국민들을 지금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 대법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네. 제대로 할 것처럼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4개월이나 끌고 나서 별거 네. 없다고 나왔어요. 공수처의 결과를 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을 지금 이게 냈습니다. 참 황당한데 초반에는 국민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되게 굉장히 뭔가를 해서 직위원회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거라는 굉장히 큰 기대를 줬어요. 근데 4개월 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느닷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너무 허무합니다. 1차에서 직위원이 그 후배 그 동석했던 그 룸사롱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저 두 사람 이게 모자이크 처리된 저 두 사람이 직위원의 사법연수원 후배고 변호사들이라는 겁니다. 둘 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것을 제보한 당사자인데 1차에서는 직위원이하고 무슨 횟집인가요? 거기서 직위원 판사가 결재를 했고요. 2차에 가서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장소에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지금 발표된 결과는 어쨌든 사진만 찍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동호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는 집으로 귀가했다. 그래서 뭐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뭐 금액적인 혜택도 받지 않았고 한번 술값 혜택 없고 친목 모임이었다라는 건데 근데 곧바로 민주당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려 20차례에 걸쳐서 그 제보했던 그 후배 변호사가 직위원회를 수년간 20여 차례의 룸사롱 접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 사이에 핸드폰을 네. 원래 6년이나 쓰던 핸드폰을 2번이나 바꿨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알려졌는데 네. 이게 법원의 조사에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맞습니다. 그냥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냥 보면 결과물을 보면요. 직위원이 한 얘기 그대로 그거를 거기 보고서에 써서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회에 대한 그 대법원에 지금 뭔가는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반박했듯이 무려 20여 차례에 대해서 수백만 원이 저는 더 될 거라고 보는데 천 단위라고 봅니다. 그런 부적절한 행동은 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법관 징계법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법관 징계법.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관 징계법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법관 징계법 제2조에는 예. 분명히 저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네. 법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경우에는 징계법의 징계 사유입니다. 그럼 지금 저거에 따르면 도대체 대법원에서는 왜 이게 아무 문제 없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겁니까? 저기 법관 징계법은 왜 존재하는 거죠? 예. 저 법관 징계법 분명히 제2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런 20여 차례에 대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술접대를 받는 행위가 판사들이 이게 품위 손상이 아닙니까? 이게 법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가 아닌가요? 도대체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왜 법과 징계법에 분명히 저렇게 징계 사유라고 명시해놓고 왜 대법원이 스스로 저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저는 저 법에 의해서 무조건 직위원 부장판사를 징계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걸 법원이 못 해내니까 일단 네. 공수처로 공이 넘어갔는데 맞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일단 청탁금지법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뇌물수수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법관 징계법에도 어떻게 했을 경우에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명시가 네. 되어 있는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네.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참 이게 물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법관 징계법은 형사처벌이 아니고요. 인사상의 그렇죠. 징계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하려면 즉 수사를 하려면 공수처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요. 발부율이 99%입니다.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예. 기각률이 1%대예요. 왜냐하면은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의 초창기 때 중요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핸드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법원이 웬만하면 99%의 경우에 검찰이 청구하는 경우에 99% 발부를 해줘요. 1%대의 기각률밖에 없는 즉 영장 자판기라고 하죠. 근데 왜 직위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안 된 건지 핵심 증거인 휴대폰을 더군다나 이렇게 또 교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기각이 됐다는 기가 막힌 일이고요. 이번에 공수처에서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발부를 해서 법원이 같은 판사끼리 제 식구 감싸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반드시 발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증거물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네. 제약을 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관련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수사가 요런 지적들이 있었다.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법원이 수사 방해다. 사실은 같은 제 식구.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안 내주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가야 법 앞에 평등 외쳐봐야 예.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네. 이번에 다시 청구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발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지평님께서 한 번 마시는데 수백만 원, 여러분 이게 이해 가능? 미스터 유님께서 판사들 파직되면 연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백만 원 요거는 네. 룸사롱에서 한 번 마시면 수백만 원인데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 내란 네. 재판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가 여기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네.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핸드폰 교체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충격적인 소식이 그러니까 구속 또, 예. 취소 신청을 한 그 시점에 6년 동안 쓰던 휴대폰을 한번 바꿨고 네. 본인의 룸사롱 이제 관련 의혹이 나왔을 때 네, 또 한 그렇습니다. 번. 그게 한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네, 나거든요. 맞습니다. 3개월 만에 6년 동안 계속 쓰다가 3개월 만에 2번이나 바꿨다는 맞습니다. 점에서 그것도 중요한 시점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맞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 2월 4일 날 지기현이 휴대폰을 교체한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신청한 당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하필이면 신청한 당일날 교체를 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무슨 얘기냐면 미리 2월 4일 이전에 윤석열, 조희대, 지기현 이 3자 간에 모종의 공모가 있었다. 내가 이 구속 취소를 신청할 테니까 니네가 받아서 나를 이것을 뭐 적정한 시점에 구속 취소를 해줘라고 미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미리 말을 맞춰서 신청을 했던 것이 그 2월 4일 이전에 쭉 진행이 된 거를 지기현이가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휴대폰을 바꿨다라고 저는 의심하고요. 그것은 충분히 그 정황상 그렇고요. 그리고 석 달밖에 안 된 갤럭시 25면은 최신 폰입니다. 100몇십만 원짜리 초고가 폰인데 이거를 자기 그 룸사롱 의혹이 터지니까 샤오미라고 하는 이번에는 초고가가 아니라 초저가로 바꿔요. 근데 보통 제가 여러 법조계 들은 얘기가 보통 왜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그 휴대폰을 이렇게 싼 거로 교체하냐면 자기가 털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압수수색 당할 것 같으니까 비싼 거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가로 바꾼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이걸 털릴 거라는 것을 압수수색 당할 거라는 걸 미리 예감을 한 거예요. 지기현이가. 기가 막힌 거죠. 판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동안 본인이 압수수색 내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본인도 직감적으로 안 거죠. 나 이게 이제 곧 털리겠구나.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는 교체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휴 기간인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 금요일 10월 10일 날 증거인멸 혐의로 그리고 또 지금 지기현이가 또 한 가지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게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에서 윤석열이 13번이나 재판을 안 나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방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공수처에 증거인멸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 추가 고발하시는군요. 네네. 지금 이제 내란 재판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네. 거 짚어주셨어요. 네. 이제 윤석열이 13번이나 불출석을 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걸석 재판으로 이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계속 반복해서 지기현이 하는 얘기가 피고인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에요라고만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난 내란 재판이 중계가 됐어요. 네. 그 중계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지기현 판사가 아주 즐겁더라고요. 무슨 레크레이션 굉장히 강사처럼 신나 네,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예.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은 복창이 네, 터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에 가까운 그 맞습니다. 심정으로 네. 이 내란 재판을 지켜보고 네. 있는데 걸석 재판으로 계속 진행돼도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고 있는 거냐면 상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요. 재판을 13번을 불출석하잖아요. 이미 감옥을 가도 10번 정도 갈 거고요. 그리고 재판에 강제로 끌려올 것도 그만큼 끌려왔을 겁니다. 제가 직접 이건 겪은 일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불구속 기소돼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3회 연속 이제 배짱 부린 거죠. 판사가 오라고 소환장 보냈는데도 재판부가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예. 저도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강제로 구속 수감되고 재판은 당연히 강제로 포승줄에 묶여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판사님한테 눈물로 판사님 제가 이제는 정말 열심히 출석할 테니까 제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석방을 탄원했지만 판사가 엄중히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3번 불출석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란숙의 윤석열이는 13번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속 취소시킨 것만큼 저는 윤석열에게만 정말 특혜를 주는 행위를 지기현 판사가 또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제발 좀 구인해달라. 윤석열 좀 구인장 발부해서 끌고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 번 했어요. 특검이. 이번에 방송에서도 하더라고요. 중계될 때. 예. 그런데 또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뭐 걸석 재판하면 되죠라고 대수롭지 않게 또 그런 식으로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과 함께 이 직무유기 맞거든요. 어떻게 재판장이 이런 식으로 출석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원을 갖다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법은 누구 앞에서나 네, 평등한데. 맞습니다. 예. 그렇죠. 유독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걸석 재판으로 자기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기현이 일단 구속 취소해줬을 때 네. 그때 이제 본성이 드러났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충격과 예. 분노를 야기시켰죠. 요거 사세행위 고발을 하셨죠, 공수처에? 예, 당연히 고발했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 일 자체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사형 무기밖에 없는 내란 수괴죄로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인데 아니 세상에 살인범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범죄 중에 가장 중죄인인 내란 수괴 피고인을 이렇게 어이없이 풀어주는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5천만 명 중에 단 한 명, 다 모든 피고인은 전부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다가 유일하게 윤석열에게만 갑자기 느닷없이 시간수로 변경을 해가지고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법 왜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법 왜곡죄가 이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기현이 그런 식으로 정말 윤석열이를 완전히 대놓고 풀어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고요. 다행히 이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인척이 됐습니다. 조희대처럼.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우정 저희가 심우정도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요. 심우정이도 거기에 기여했잖아. 이의제기 안에서. 그 심우정이가 며칠 전에 특검에 나왔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 조사를 받았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기현이도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기현이도 내란 특검에 수사를 곧 받을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심우정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저희가 고발을 해서 지기현은 아직 그럼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군요. 네, 똑같이 고발을 했는데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지기현이는 판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 특검도 심우정이는 이제 퇴임한 전 검찰총장이고 지금 지기현이는 현직에 있는 판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니까 조금 내란 특검이 같은 법 자기들이 진행하는 재판의 지금 재판장이잖아요. 그 재판장을 지금 끌어와야 되는데 조금 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법 앞에 평등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발을 당했으면 심우정이하고 똑같이 고발을 당했으면 지기현도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뭉이 아빠님께서 그 갤럭시 25 울트라는요 169만 8,400원이라고 하셨고 이야, 샤오미는 소고박은 49만 9천 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평님이 샤오미는 증거 인멸용으로는 아주 편한 핸드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기현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게 이제 왜 정치 판사인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가장 큰 책무는 이러한 헌법 정신인 법 앞에 평등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기현이처럼 이런 식으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을 왜곡해서까지 이렇게 5천만 명 중에 한 명에게만 특혜를 주듯이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법 앞의 평등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고요. 국민적인 신뢰를 이 조희대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직위원이 혼자의 단독 행위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조희대 사법부의 이런 조직적인 결국 내란 수괴와 이런 어떻게 보면 작당한 이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위원이도 조희대의 아바타이자 사상 최악의 정치 판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네, 요거 짚어 주셨습니다. 네. 정치 판사 악인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미 대표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